검찰은 왜 봉지욱 기자를 그토록 괴롭히며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까지 남발하며 진실을 가뒀던 걸까요? 오늘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검찰개혁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직접적 피해자 봉지욱 기자의 등장과 검찰개혁의 절박함을 보시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 관련 취재와 보도는 또 이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분은 거기에 피해자, 아하.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고요. 방송사에서 봉지욱 대신해서 사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발생했었어. 예.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음. 필요성을 봉지욱의 재판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네.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있었어요. 어제 오랜만에 했는데 진짜 어제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제 또 심각한 폭탄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수가 제도나 시스템 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작 불법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돼. 지금 검사한테 그걸 맡겨놨더니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그 연호예술 파티 그거 안 되고 있잖아. 다 나왔는데 안 박상용 되잖아. 검사를 입건을 못하고 수사를 못하고 뭐 이제는 매불쇼 최욱 봉지욱 어쩌고저쩌고 막 언급을 하던데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이번에. 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특검을 이번에 대장동 위로 다 묶어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불법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직 검사가 자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재판 받으라고 하거나 재판 받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거나 공소 취소 결국에는 이 사건 자기 대북 송금 사건을 대통령이 특검을 하게 한 다음에 셀프로 공소 취하를 할 거라고 하면서 슬픈 예감이 든다고. 일개 지금 검사가 자기의 슬픈 예감이라고 치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나 진짜 심각해. 현직 검사가 저 조작 수사 안 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했어요라고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에는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할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인사권자잖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 공무원이야.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공무원인데 본인의 상관 최고 상관이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박상용이 너 진짜 지금이라도 속고 대지하고 너 스스로 깜빵 들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검사팀의 의혹 분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대장동 대선을 우리가 2022년에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들썩거렸다고. 그런데 대장동 일당의 시드머니 이자들이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드머니가 존재했는데 그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그 돈이었던 거예요. 그 큰 돈을. 근데 그때 그것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했잖아.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한탕 해먹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 사건을 덮어준 정황을 지난주에 나와서 너무너무 여실히 밝혀냈어.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게 나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022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것은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일반 대출 그냥 대출해 준 거지 무슨 특수목적 SPC가 특수목적 회사잖아요. 부동산 시행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당시에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소유를 한 부동산 시행사들 그 SPC라고 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이 지네 돈으로 그러니까 셀프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행 뭐 건설을 한다거나 요거만 수사 대상이었다. 자료 1번. 윤석열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그 그리고 이게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이게 계속 쟁점이 됐고 두 번째는
대장동 그때 대출을 끌어온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조우영은 일반 뇌물 사건의 배달자였지 참고인이었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어제 이제 재재판에 마찬가지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면서 조우영의 또 사촌 형인 이철수 씨가 어제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누구의 사촌형? 조우영의 사촌형. 조우영의 사촌형이 재판에 나왔어요. 사촌형인데 이 사촌형이 조우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시 네.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2023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2023년 9월달 제가 수사를 압수수색 받은 날 아마 같이 받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취재원이었죠. 저의 취재원이었고 2022년에 저를 만나서 인터뷰한 것 때문에 그 기사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분이 압수수색 받고 출국 금지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특수부 검사 수사를 받으면 가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쫄리지. 완전 쫄리죠. 가서 그래. 참고인 조사도 한 3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와, 이제는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그래갖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료 궁금하다. 2번에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제출한 SPC 리스트에 대장동 포함 조구영 요거 일단 끊고 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 부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나 아니라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저 관련 회사는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랬는데 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대검 중수부에 꾸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수사에 협조할 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SPC 회사 리스트, 그러니까 차명 회사 리스트를 제출을 했대요. 대검에. 근데 거기에 대장동이 들어가 있었어. 와, 이거 중요하다. 제출을 한 게 그러면 대검 중수 수사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 받으니까 저희한테도 그걸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 기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검찰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사 기록 너무 많습니다. 몇십만 페이지. 우리 다 달라. 자기들도 잘 못 찾겠다 이러면서 안 준 거예요. 일부만 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기 대장동 우리 회사 맞아요. 제출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의 거짓말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난 완벽히 이거는 드러난 이분이 겁니다. 제3자도 아니고 부산저축은행 SPC 운영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야, 중요하다 이거. 자, 조우영 대검 1차 조사 받고 패닉. 2차 조사는 커피만 마시고 끝났다. 지금 이게 제가 그 보도했던 내용인데 대선 직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야. 2022년 2월 21일자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거. 조우영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완전 패닉이 됐다. SPC 리스트에 이미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수사가 멈춘 결정적 정황의 폭로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조사 받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고 들었다. 그건 남욱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촌 형은 당시에 같이 이분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돈병상련 아닙니까? 근데 조우영한테 남욱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완전 패닉이 된 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닉이 된 게 우리는 왜 패닉이 됐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당시에 대장동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대검 중수부에 갔더니 조우영이 돈 받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수수료, 알선료 받은 걸 다 알고 있더라.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래놓고 심지어 수사관이 당신 그 확인서 한 장 써오는데 조우영이 그 돈 받은 거 빼고 써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맞아. 지난주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패닉이 됐구나.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후에 간 거예요. 박영수를 선임했어.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가 누구냐? 윤석열 형님이야.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윤석열을 키워준 사람이죠. 키워준 사람인데 두 번째 조사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갔더니 자기 입으로 커피 한 잔 먹고 갔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던데요. 그리고 조사가 끝났다. 지 입으로 얘기하더라. 이게 바로 봉지욱이가 보도한 내용이야. 그런데 봉지욱이가 허위사실 유포로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 근데 이거는 야 우리가 공치모를 만들어야 돼. 이거 공소 취소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윤석열이 안 타줬다.
맞아. 다른 검사가 타줬다. 윤석열 바리스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커피가 제가 보도할 땐 커피가 그렇게 될지 생각을 못했는데 야 국민의힘 머리가 좋더라고. 윤석열이 안 타줬다. 딴 사람이 타줬어도 얘를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봐줬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커피가 뭐가 중요해. 그렇다면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 그거는 수사관이 봐줬겠지. 일개 수사관이 그거를 자기가 막 누구 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 전체를 안 주니까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고 마지막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끝난 거야. 검사가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했다. 네.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 심각하다. 내가 말한 대로 적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조서에 좀 뭐 좀 남겨주세요 했는데 나를 조사한 검 이철수 씨가 나를 조사한 검사가 지 맘대로 적었다.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심각한 얘기야. 이거는 조작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건 꼭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오랜 게이트다.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 본인이 박연호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관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검찰 게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검찰이 처음에 이제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끌었던 당시 수사팀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정치 자금이었다. 정치 자금 상납한 거 부산저축은행이 자기들 살려고 정치인들한테 상납한 거를 네네. 했는데 제가 그때 취재하기로는 하다가 보니까 당시에 이명박 때 아닙니까? 이명박 때 이명박 때 하다 보니까 야당에 많이 간 줄 알았더니 여당에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 청와대 김두 홍보수석이 구속이 돼요 이걸로 청와대 수석이.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그걸로 윤석열의 특징은 뭐냐면 대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브리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거물 정치인들 잡아 넣고 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우영이 같은 애 하나 빼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27조 들어갔습니다. 뭐 27조? 27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도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 저축은행이 못 물어주니까 공적 자금으로 하고 이걸 살리려고 해서 당시에 27조가 들어가서 회수한 게 13조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럼 지금 14조를 회수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검 중수부는 그렇다면 얘들이 지금 검찰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들이 캄보디아 같은 데다가 캄코시티라고 해갖고 하나 도시를 막 저축은행 애들이 만들려고 해서 돈 다 빼돌렸지.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은 거의 안 했어요. 자금을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안 했지. 대장동 개발 이익 많이 났잖아요. 네. 그거 그러면 그 업자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검찰이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백스토리가 있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시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회피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해 당선돼도 책임지죠. 주시면.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못해 역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 검찰이 설계한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그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의 싹을 잘라낼 기회를 고의로 뭉겼다는 의혹은 이제 지울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버린 거죠. 정의를 외치던 검사들이 사실은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방패로 삼았다는 증언도 쏟아지고야 말았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하며 진실을 덮으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어디까지였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결국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 이번 수기 과정에서 증명됐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영상에 구독과 공유, 또는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